볼트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드디어 첫 골을 해가 바뀐 뒤에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득점이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라리가 바야돌리드전에서 골을 넣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그 뒤로는 도움만 기록을 했고 득점이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3부 리가 팀이죠, 예클라노와의 코파델레이 9강컵 경기에서 드디어 골을 터뜨렸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날 소브리노와 함께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움직임을 보면 섀도우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맡았는데요, 소브리노가 최전방에 서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선발 명단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게데스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떻게 기용을 할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게데스, 소브리노 투톱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를 사이드로 빤다거나 아니면 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게데스를 사이드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이강인 선수를 소브리노하고 함께 이제 공격 쪽에 배치를 한 그라시아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소브리노가 위에, 이강인 선수가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사실상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위치에서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후반 15분까지 60분을 뛰고 이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뺐죠. 그래서 좀 다음 경기를 위한, 다음에 또 선발로 내려 그러나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교체 아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나갔기 때문에 좀 휴식을 좀 갖는다면 경기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은 전반 이제 7분에 나왔습니다. 바이에호가 문전 혼전 중에 슈팅 찬스에서 이제 헛발질을 했고요. 여기서 흘러나온 공을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마무리를 하면서 팀의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가 워낙 좀 약체다 보니까 발렌시아가 일찌감치 좀 골을 몰아넣어 버리면서 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긴 했는데요, 이게 또 이제 후반전 들어오면서부터는 예클라노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 경기는 전반에만 3골을 넣고 앞서 나가던 발렌시아가 후반에 이제 한 골을 내주긴 좀 했습니다만 결국 4대1, 최종 스코어 4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발렌시아 라인업은 좀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했어요. 후반에 이제 솔레르, 가야 이런 주전 선수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좀 변화를 어느 정도 주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던 그라시아 감독입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카디즈전에서 가메이로가 일찍 부상으로 나가면서 전반 25분에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2경기 연속 지금 이제 리그 경기, 코파델레이 경기 60분 이상을 좀 플레이를 한 거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그러니까 그라시아 감독이 다시 이강인을 좀 제대로 쓰려고 그러나,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게 한 한 주였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전에서 막판에 1분 튀게 하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라운드를 경기 끝난 이후에 화를 내면서 누캄 경기장을, 깜누 경기장을 떠났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러다가는 정말 팀을 나가기 전까지는 아예 못 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2경기 연속 지금 60분을 좀 뛰었기 때문에 팀을 떠날 땐 떠나더라도 다시 좀 기회를 좀 많이 얻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기록은 리그컵 포함해서 12경기 1골 3도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리그에서는 최근 거의 꾸준히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 올릴 기회도 사실상 없었죠. 11경기 리그에서는 11경기 3도움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그 12월 한 달 동안 바르셀로나전 그 막판에 1분 뛴 거, 그게 12월 달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4일에 이제 카디즈전 교체 투입이 되면서 좀 그래도 많은 시간 뛰었고, 오늘 무려 한 달 반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른 겁니다. 지난 11월 22일 알라베스전이 이제 마지막 선발 출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모습, 이강인 선수 이제 좀 보기 좋았어요. 근데 이날 좀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실컷했던 게, 와, 유관중 경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날 경기장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와서, 아무래도 3부 리그 팀이니까 발렌시아 같은 명문 팀이 와서 경기하는 거 팬들에게는 좀 설레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관중들이 그 경기 전에 발렌시아 선수들이 그 버스에 내려가지고 입장하는 과정에서 다 몰려가서 사진 찍고, 물론 마스크는 다 쓰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스페인이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10,000명 넘게 나오는 나라거든요. 상대팀 오늘 이제 예클라노 데포르티보가 이제 2004년에 창립한 3부 리그 팀인데, 발렌시아 남쪽에 있는 그 무르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예클라를 연고로 하는 팀인데,
오늘 그 여기서 발렌시아가 이제 원정 경기를 치른 거죠. 물론 그 무르시아가 지금 발렌시아보다 상황이 좀 낮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위쪽 여기가 발렌시아고요. 여기가 이제 무르시아인데 무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동안 확진자가 4,000명대.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도 이게 4,000명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보는데 괜히 제가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되나? 발렌시아의 다음 경기는 이제 11일이죠.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던 상대인 이제 바야돌리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 두 경기에서 60분 이상 이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니까 이번에도 이제 기회를 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렌시아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팀 순위가 여러분 무려 17입니다. 강등권이 이제 18, 19, 22가 강등권인데 지금 강등권 18위하고 승점이 같은 지금 17이고요. 여기 네, 17위. 그나마 18, 19위보다 경기 수도 많아요. 지금 발렌시아가. 18위 엘체가 15경기, 19위 오사수나가 16경기 했는데 17위 발렌시아가 17경기니까. 근데 승점 차는 거의 뭐 한 경기면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강등권이라고 발렌시아 봐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중하위권 승점 차가 팀들 간에 굉장히 좀 그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발렌시아도 지금 16점이고 그 위에 좀 헤타페 17점, 뭐 저 위에 레알 베티스 11인데 이제 그 20점이니까 한두 경기만 잡으면 바로 또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요즘 발렌시아 경기력이 워낙 좀 좋지가 않아서 한두 경기 이긴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일단 우리의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니까요. 이강인 선수가 겨울에 떠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떠날 땐 떠나더라도 일단 경기를 계속 좀 뛰면서 본인의 기량을 좀 유지를 하고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부터 몇 경기를 뛰고 안 뛰고가 이강인 선수의 기량을 이미 평가를 끝낸 팀들에게 아주 큰 추가적인 요소가 되진 않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감각이 너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그 바르셀로나전 1분 뛰기 전부니까요. 좀 앞으로 그 1월 달에 좀 더 많은 경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달 말에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보여준 골 감각, 최근에 경기 감각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었던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체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시합이었고 오늘 이런 감각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앞으로 치러질 경기들에서 이강인 선수 특유의 그런 날카로운 슈팅 또 아주 재기 넘치는 드리블 돌파라든가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강인 선수가 뛴 발렌시아 푸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저는 성우였습니다. 언제나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굿바이.